안녕하세요. 매주 월화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성북소녀시대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주변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집 앞 골목에 정차돼 있던 자동차도 없었고 포장되지 않은 맨 땅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집까지 들어갈 때 신발이 질척질척해지기도 했었고 기어 나온 지렁이 안 보고 싶어서 마음 졸이기도 했었죠. 심지어 집 앞 그 옆에 도랑에 담장 옆에는 도랑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골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제가 최근에 서울 어느 동네에 가다가 보니까 어렸었을 적 그 시절에 그 골목들이 스물스물 기억이 났는데요. 자, 오늘 그 어느 동네를 돌아보려고 해요. 자, 거기를 또 잘 아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풀어주실 겁니다. 자, 스텔라님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버벅버벅하네요, 제가. 아, 네. 제가 이 조절이 좀 안 돼가지고, 네. 네. 날이 또 선선해지기도 해서 이게 네. 기분 변화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뭐. 네. 오늘도 또 조정실에서 우리 홍찬님 역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익선동 가기로 했잖아요. 예, 예. 네. 그, 익선동이 좀 익숙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예. 대략 어디쯤이에요? 예, 뭐 익선동 하면은 그 종로 상가 쪽에 그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낙원 상가하고 종로 사이에 동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종로 상가 4번 출구에서 길만 건너시면은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여기가 저는 잘 알지 못했던 동네인데, 음. 그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그러게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블로그, 잡지, 뭐 신문 등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핫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저희도 뭐 2월이나 8월 그때 이제 2번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90년 중반부터 재개발 이렇게 추진되고 하다가 이게 한옥 보존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그 재개발 추진위에서 재개발 그 자격을 아예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어진 지 한 거의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한옥들이 그 옛스러운 그 외관을 갖다 그대로 간직하면서 요즘 그 내부들을 좀 일부 이렇게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하면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카페들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 무슨 뭐 뜨란이나 뭐 식물 뭐 그런 좀 대표적인 그 카페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이제 한번 가보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도 가봐서 알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뜨는 동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또 좋은 것들을 입소문을 많이 내셔서 그쵸. 기사화되기도 했고 요즘은 아무래도 블로그나 그런 것들이 많이 네. 형성되다 보니까 소문이 싹 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익선동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예, 가사가 좋은 나뭇잎 사이로 음. 예, 들으시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조동진님 목소리로 한번 들으시면서 예. 우리 이제 익선동 한번 준비하고 있을게요. 정신 네.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종이 소리가 많이 크다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네요, 조금. 네, 여러분은 지금 성북마을TV 수요일의 스케치 여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괜히 첫 판부터. 그러네요. 네. 네. 저도 자, 그러면 그러면 나서 네. 아니, 제가 마음을 좀 진정하려고 이제 노래를 듣고 시작했는데, 뭐 마음이 더 불편한데요, 조금? 아, 네. 그러게요. 저도 그날- 이제 학창 시절에 제비꽃 참 좋아해서 네. 듣던 그 생각도 아. 나고 많은 생각들이 아이고, 겹쳐지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소문이 나서 핫한 익선동 가볼 건데요. 네. 여기가 익숙하다고요? 아, 그러게요. 제가 대학교 가서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익선동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는 되게 좋은 동네 아니었나? 그런데 저는 그 네. 종로가 그때도 뭐 지금처럼 많이 그때만 해도 별로 좋은 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는 곳이 이제 옛날 그런 미음자형에서 살긴 했었지만, 그 종로집을 갔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좀 낡아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복판에 이런 집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뭐 종로나 이런 데는 사람 사는 집은 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뒤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 이제 친구 부모님이 양평 쪽에서 또 영지버섯을 이렇게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애들끼리 많이 있어서 저희들 아지트가 좀 됐었었죠. 그래서 모임 장소를 이제 거기 라면 끓여 먹고. 네, 네. 그래서 그쪽 가다 보면 초입새 또 뭐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 먹는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멸치국수하고 이렇게 수제비를, 특히 수제비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수제비를 직접 떠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에도 참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고. 아, 오늘 날씨도 선선한데 멸치국수, 네. 멸치국수 한번 먹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쪽에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도 이제 그 집을 이제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러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뭐 최근에 뭐 개발도 된다, 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뭐 개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계속 잡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재개발 기다리는 이런 어르신들 모습이 좀 눈에 선하네요. 네, 맞아요. 그 어느 동네나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저희 친정 오빠도 이제 얼마 전에 재개발 하셔서 재건축이죠, 사실 그거는. 네, 재개발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하여간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 기간이 그게- 오래 걸리고. 네, 네, 그게 맞아요. 사실은 해서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다 이 개인 욕심들 때문에 시세 차익도 노리고 또 그 와중에 그냥 그거 하나 챙기겠다고 하고 실제로 거기서 수익 나는 것들을 보고 하니까 네, 또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 또 바보 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나도 하게 되고 근데 가까운 사람이 또 하니까 나도 뭐 한번 달려들어 보자 뭐 이러다가 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사람 사는 장소로 좀 놔뒀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어쨌든 여러 갈등을 겪었을 텐데 재개발을 반납해서 그 덕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옛 모습과 현대를 공존하고 있는 골목을 보게 되는데요. 예, 예. 이 동네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중심지 아닌가요? 그렇죠. 종로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사셨던 분들 보면 뭐 장면 부 대통령 왜저 말이 꼬이네요. 제게 걸로 갔습니다 지금.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장면 부통령하고 또 뭐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 네. 뭐 일가라든가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이쪽을 좀 거쳐갔다고 하네요. 몇 개 안 읽은 위인전 중에 그 유일한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을 하긴 하는데 아, 예, 네. 예. 역시 중심지답게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동네 보면은 이제 특별한 그 리모델링 없이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역이 이제 슬럼화 됐다가 이제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재개발 반납하고 나서 뭐 좀 특별하게 한 2014년 뭐 패션 사진 작가 로이스 바이라는 사람이 카페 식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쪽에 이제 다른 좀 많은 카페나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익선 다다 해가지고 어느 좀 그룹 같은 데가 있어서 좀 여러 군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개였던 게 지금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 50여 개? 그리고 저희가 뭐 2월, 8월에도 이렇게 두 번 갔지만 그 사이에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공사하는 곳이 많았죠. 예, 여기가 아무래도 주변에 호텔이나 호스텔, 뭐 숙박시설도 또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많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유망세를 탔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익선동 하면 또 이 그 블로그 같은 데서 소개가 많이 된 것처럼 네, 아기자기한 골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쪽 돌아다녀 보다 보면 정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가다 보면 주점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나오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세탁소도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세탁소도 있고 그 옆에 바로 만두 가게도 있고 그리고 또 꽃가게 같기도 하면서 카페 같기도 한 그 같이 견업을 하는 그런 예쁜 마당이 있는 카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무슨 아티스트들 이렇게 작품을 해놓은 갤러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못지않은 전통 찻집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모퉁이를 딱딱 돌면 뭐가 예. 나올지 모르는 그 골목의 묘미가 그대로 담겨 있었나 봐요. 예, 네. 맞아요. 골목이 좁았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이 났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골목에서 놀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는데 커서 이렇게 딱 가보니 정말 좁은 골목이잖아요. 그러죠. 예, 예, 맞아요. 그게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골목 크기 그대로겠죠. 근데 참 그렇죠. 좁게 느껴지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네. 그게 정말 큰 길이었었는데. 네, 그 익선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몰라서 좀 예. 가다 보니까 그 예. 골목 딱 될 법한 그 장소 벽면에 예, 예. 지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뭐라고 맞아요. 써있던 거예요? 난 예. 솔직히 읽진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거기 보면 뭐 많이도 안 써 있던데.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다 알아서 가니 저는 그냥 지금 저기 따라다녔죠.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네. 이게 몇 마디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그래도 읽어드리죠. 익선동 그 마을 지도에 보면은 이 마을에 뭐 그 유래해가지고 1920년대 정세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형 주거 한옥 마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20년대에도 그 부동산 개발 업자에 의해서 예. 예. 그래도 이거는 계획 하에 이렇게 좀 지어졌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고, 뭐, 그 정세권 씨가 개발한 대규모 주택단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그 110여 가구를 계획 하에 그렇게 주택단지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 계획형 주택단지였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 그 계획형이었으면 나름대로 길게 보고 설계를 했을 텐데 이게 다는 보존할 수 없다고 해도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개발이 이제 스톱되면서 다른 리모델링도 하면서 서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잘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10여 가구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제가 뭐 아파트 살다 보니 잘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그렇게까지 넓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면 저희 한옥가본 방이나 그런 게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15평하고 30평 그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현재 그 110여 가구 그 단지 규모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러면은 110여 가구가 그냥 남아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런 아니면 걸로 지금 알고는 있어요. 그렇구나. 주변에. 규모가 작아서 네.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네, 뿐이군요. 그 대신 이제 저희도 음. 가봐서 알겠지만 그 마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실질적인 그 공간은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그 음. 마당을 이용을 해서 또 많이 리모델링 좋은 것으로 하는 것도 봤죠.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두 번이나 가보셨으면 음, 가게나 뭐 카페 위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줄줄 따라다니기만 해서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돌다 보니 갔던 자리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뭘 저도 알고 간 그래요. 건 지금 아닌데.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저렇게 지도도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갔던 데니까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자료 찾아보기 전에는 저도 뭐 일행들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골목골목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찬가지군요. 네, 딱 정확히 어디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아 거기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아직도 좀 불안해요. 네. 뭐 인상적이었던 카페 같은 거 있어요? 아, 저는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희가 2월에 갔을 때 애들이 방학이어서 제가 좀 중2 딸을 좀 데리고 갔었죠. 그 카페 인상적이었죠. 지금 혹시 나오는 사진에 있는 저 아, 카페인 맞아요. 거죠? 저기 이렇게 문을 열고 네. 딱 들어가니까 저렇게 꽃들도 좀 있고 아침 또 준비를 저희가 그때 또 아침에 갔었잖아요. 10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맞아요.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제 여기도 가게를 이제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 그쪽 SNS에 이렇게 올려주면 화분을 또 주겠다고 해서 저희 또 딸이 그런 쪽엔 또 잘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 화분을 이쁘다.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조그만 건데 그래서 저희 집에 갖다 놔서 저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너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운명의 이 길을 등지고 사는 저는 저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끼리 갔었으면 저거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갔으니까 그 해시태그 해가지고 그쪽에 올려줬잖아요. 저도 지금 그 기억나는 카페를 물어보고 나서 저도 기억이 났는데요. 저걸 예, 보고 예. 저기 딱 들어서니 그 화초 냄새, 그 꽃 냄새 왜 남대문 꽃시장에 가면 예, 맞아요. 푹 풍겨 나오는 그 화초 냄새가 예. 저기서도 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느낌이 좋았었는데 예. 그 카페가 음. 그 이렇게 집 대문을 들어가면 마당 깊은 집이었다는 건데 그런 예. 거 좀 개조해 놓은 건데 그거 아셨어요? 아, 당연히 알죠. 제가 살던 집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이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옛날 그 생각이 더 나면서 그런 마당을 또 이렇게 이용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막 좀 그 앞에서 좋았어요. 세숫대 받아놓고 세숫대에다 물 받아놓고 추운 데서 예. 겨울에는 막 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추운 것보다 좀 여름에 커다란 그 김장하던 큰 다라라고 하죠. 뭐 큰 거기에 고무다라. 물 받아서 예 맞아요. 네네, 빨간 같이 다라. 예, 아. 그 물놀이를 그때만 해도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 물 받아놓고 거기서 동생이랑 첨벙첨벙했던 그 생각도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렇게 거기서 왁자지껄 해놓고 음, 그 이따가 우리 차 마시러 올게요. 해놓고는 뭐 다시 못 갔잖아요. 저는 그런 게 그렇죠. 그렇게 미안해요. 미안하긴 다니면서. 한데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못 왜냐면 찾았어? 너무 아침 시간이어서 어차피 그랬나? 차를 마실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여기 와서 했으면 했는데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시 그 뒤로 해서 어딘가를 딱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그게 마음에 맞아요. 걸리긴 네. 하지만 그리고 그래도 사실 또, 차값도 조금 비쌌던 것 같잖아요. 그 기억에 좀.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도 아마 운영상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또 뭐 재미나거나 특이한 장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입소문을 타서 많이 알고 있는 뭐 카페 식물이라든가 뭐 입동다방 같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보고 그냥 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사실 아침 저희가 이른 시간이어서 못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보고 뭐 그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특히 거북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담장을 이렇게 헐어놔가지고 내가 저희가 조금 들여다 보이긴 했었죠. 네, 들여다보이고 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보니까 랄라님 그 그림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또 많은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림 혹시 그림 보면서 또 얘기해드릴게요. 보여주면 네, 저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보여주면 설명을 좀
좀 드릴게요. 예. 어차피 우리 그림 동아리니까. 맞아요. 저렇게 네. 서서 저도 저렇게 서서 한참을 있었었는데 저 사진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뭐 저희가 굳이 뭐 어디라고 뭐 카페 이름을 명시하거나 슈퍼마켓 이름을 명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다방 입에 붙다 보니까. 그쵸. 예, 아무래도 그 블로그에 많이 거론을 하니까. 근데 그쵸. 그런 그 유명한 다방이 익선다다라는 그룹에서 그게 저 동네에 가면 익선다다 이런 말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러게 저도 그거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어. 그것도 일종의 그 또 이 그룹에서 몇 개의 가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선동에서는 좀 유명한 가게들을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정말 블로그에서 법석 떠는 것만큼 정말 맛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 가봐서 예.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또 이제 규모 있는 곳에 또 점령을 당하나 그래서 소규모 점포들이 또 혹시나 묻히지는 않을까. 뭐 괜한 노파심이 약간은 들었어요. 뭐 많이 들진 않았고. 네. 그렇긴 좀 해요. 저희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체의 그 마을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뭐 이렇게 한 커다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 유명하다는 그런 뭐 돈가스 집도 있고 해서 가서 우리도 이렇게 막 먹고는 먹으려고 싶지만. 줄 섰었죠. 예, 그다가 맞아요. 줄 서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또 아무래도 느낌대로 또 가서 먹는 데가 생각보다 또 괜찮은 데도 있어요. 맞아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기다려서 또 막상 먹어보면 좀 그닥인데 또 사실 별로 되게 많고 맞아요. 서비스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얼등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뭐 그쪽 종업원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그렇죠? 사람이 모이는 게 예. 종업원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또 그럴까요?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닌데 근데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많이 막 떠올라요. 예. 대형마트 중에는 자기네 카드만 쓰라는 데 있어요. 맞아요. 가보면 막 그 인테리어도 뭐 막 물건 사놓고 진짜 창고형 매장일 뿐인데 무슨 물건 산 걸 체크를 하고 나는 약간 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뭐 안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도 않아서 주차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뭐 현금만 입고 뭐 자기네 카드만 써야 된다. 난 너무 사실 좀 불쾌하던데 그래서 좀 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좀 같이 안 가줬으면 좋겠던데 남들은 많이 다니더만요. 그러게요. 좀 힘이 말라가. 없네. 네, 좀 뭔가 좀 자극하게. 긴장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굉장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장소도 있고 저런 장소도 막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역시 그래도 다니면서 좋은 거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뭐 자, 괜찮지 스텔라님이 않을까요? 네. 참 저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는 싫은 곳은 일부러 그려서 거기다 X 쳐놓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또 그런 그림 또 많이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XX 네. 쳐놓을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가게들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서비스가 나쁜 걸 생각하다 보니 서비스 나쁜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다른 걸로 이어진 거지. 여기 가게들이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카페 외에는. 네, 괜히 제가 엄한 얘기 꺼내서 죄없는 가게들이 의심을 받을 뻔했네요. 네, 뭐든지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가셔서 체험을 하시고 맛있는 집이 정말 맛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옆집을 또 가봤더니 또 다른 나하고 맞는 집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뭐죠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아유, 저렇게 또 언니 같은 말씀을 또 꺼내주시고.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니까 또 재미가 있었죠. 맞아요. 저희가 같이 어울려서 움직이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저렇게 막 휘젓고 다니던 그때 좀 이게 생각이 나네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죠? 예, 골목골목 또 다니다가? 익선동 이렇게 골목골목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커다란 길이 있어서 그쪽 도나무 길인가 그쪽 건너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도 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고 했는데 저희가 그쪽 뭐 가게들도 얘기들도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요? 그쪽이면은 지금 스텔라님 말씀해 주시는 쪽이면 익선동에서 창덕궁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종묘 쪽으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종묘하고 그 익선동 그 사이에 또 네. 가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저희가 한번 가봤었죠. 예. 네, 거기 그 종묘가 보이는 2층 카페에서 음. 네, 차를 또 마셨었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한옥처럼 이렇게 된 기와지붕으로 2층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또 꽃들도 너무 이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만을 위한 꼭 공간처럼 커다란 그 식탁 테이블에 저희 마음 좋은 사람들은 착각도 저렇게 예쁘게 해요. 뭐 우리들만을 위한 거야 그게. 저희가 또 우리들만을 위한 네.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날 또 저희 회원들 그 생일 파티도 모아서 하고. 네, 그러면서 인원이 또 많다 보니 하여간 예. 어디를 가도 주인공이 되죠 저희가 조금. 맞아요. 우리들만의 네.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런 매력을 거기서 갖고 있죠. 조금 막 수다 산매경에 빠질 때 예, 예. 우리 스텔라님하고 또 한 분만 아주 그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던데요. 내가 오늘 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예. 이 스텔라님이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어딜 가나 혼자 그림만 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진짜 그림들이 점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조금 이게 쇼킹할 수도 있고 실험적일 수도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스텔라님 스케치북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괜찮을까요? 이게 엄선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하고 이게 또 그냥 뭐, 스케치북을 막 네.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보여주세요. 아닌 그림도 있는데 네,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 연습한 것도 보여주시고 음. 우리 그냥 일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스케치북은 또 언제나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악동 뮤지션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봅시다 한번. 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속이었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헐쩍뜨게 하는 헐쩍뜨게 하는 헐쩍뜨게 하는 다이너소어 조금 틀어주세요. 얘가 왜 나오지? 약간 삐뚤어졌다. 됐어요. 여기 좋다 언니. 조금 더 내가 도와줄까? 언니 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이 기뻐요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 들으셨습니다. 먼저 박수 치고 갈게요. 아, 이거 정말 실험적이었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니, 사실 그거 엄선된 거지. 그게 무슨 스케치북 원래 하던 거예요. 어떻게 실수도 하나 없이. 근데 내 스케치북 한번 꺼내서 보여주고 싶네요. 나는 낙서가반이거든요. 와, 대단하다, 진짜. 네, 와, 진짜 너무 아유, 멋있었어요. 제가 눈이 부럽습니다. 호강했는데, 진짜 눈이 호강했어요. 그, 남의 스케치북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아, 근데 네. 팔이 좀 아프네요. 어려운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는 성북마을TV 성북소녀시대 수요일에 스케치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카페 얘기부터 이어갈까요?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또 큰 나무를 갖다가 원목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든 데도 있었고 또 원석으로 해가지고 예쁜 그런 액세서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 이뻐서 그 가게로 한번 들어갔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직접 그 제작도 하시고 디자인도 해서 판매하고 전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 구석에 보니까 다육이를 너무 이쁘게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스케치 동아리 그 회원 중에 다육이를 집에서 참 기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수쌤이신데, 그래서 수쌤이 또 그쪽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앉아있던 그 모습도 기억나고, 근데 거기 계신 분, 그 주인분이 일일이 그 저희들 그 질문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관심사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목공과 생물은 참 이상하게 조합이 좀 잘 맞아 보여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거기를 지나서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생일 파티도 했던 그 카페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이니까 바로 종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종묘를 끼고 있는 도로가 그 서순나길이라고 네, 순락길, 예, 순락길이 맞아요. 종묘를 두고 왼쪽에 음. 서순나, 또 동쪽에 동순나 이런 식이죠. 그것도 예. 무슨 길로 지정을 했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길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앉아서도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전날 12명의 생일 파티를 다 했죠, 한 번에. 네, 맞아요. 원래는 세 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랬었는데 네. 이상하게 이렇게 다 모이기가 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날 저는 네. 또 마침 제 생일이 별로 안 지났을 때라서 제가 너무 호강스러웠습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생일 덕분에.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또 새롭게 보이는 절 같은 게 있었어요. 절 같은 게 하나 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거기가 뭐 대한불교 조계종의 저 한쪽인 그 대각사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3.1운동 그 또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음. 거기 보면은 종묘 말고 탑골공원 예, 네네 맞아요. 거기에서 아무튼 선언을 했으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쪽 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그 불교 혁신운동도 이렇게 하셨다는 백용선 스님이 또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익선동 주변에 우메조미라게 유명한 곳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예. 우리는 뭐 이렇게 알려진 곳만 아는데 그 그러게요. 뒷골목들을 가보니 또 역사의 한 장면이 또 스르르 예. 흘러가는데 제가 그 익선동 그렇게 오래 다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친구 모르셨겠죠. 집에만 갔었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네. 생각이 어린 마음에 음. 그 골목골목 다니기가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또 다른 데로 가다가 숙박업소들 막 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아는 길 외에는 안 들어가 봤던 어떻게 보면은 좀 모험심이 없었다고 하겠죠? 아이, 그러다 어리니까요.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용기를 갖고 이쪽 음. 저쪽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워낙 다니면서 소란스럽기도 해서 무서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주변에 제가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예, 예. 네, 창덕궁, 종묘, 낙원상가, 인사동 이렇게 있는 거에 사이에 익선동이 딱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익선동에서 이렇게 보면 또 낙원상가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낙원상가. 거의 좀 같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익선동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낙원상가 유명한 또 맛집 저희 또 맛집 잘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볶음집인가 이렇게 갔는데 또 거기도 역시나 줄을 서 있어요. 네, 맛집은 좋아하지만 줄 서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네, 패스했었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맛있는 네. 국수를 또 먹었던 기억도 있죠. 네, 네. 예. 시장도 거기 그 익선동 낙원상가 지하가 시장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그 지하에
근처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어. 못했는데 예, 거기에 보니까 상가들이 꽤 제법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 낙원상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잠깐 한번 얘기해보고 갈까봐요. 네. 그럴까요? 그 낙원상가가 좀 독특한 건물이잖아요. 네, 1층 맞아요. 필로티로 돼 있고 음. 필로티가 요즘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필로티를 만들어요. 좀 약간 시야 확보를 그쵸. 위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필로티 있는 건물들이 정말 많지는 않았을 획기적이었죠. 텐데. 네, 맞아요. 그 도로가 또 이게 좁은 도로도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게 지금 한 4차선 그 도로거든요. 네네네. 그 3일대로로 지금 명칭이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원래 이게 낙원상가가 생기된 게 그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그 공습에 의해서 이렇게 화재로 모든 게 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시 공간을 조금씩 이렇게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금 나간산가 그 일대도 그런 소개공지라고 하는데 그걸로 조성하다가 이제 중단한 채로 이렇게 놔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복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불운하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판자촌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그게 거기가 종로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이게 관통을 하는 그 도로가 이제 필요를 해서 그쪽에다 도로를 뚫다 보니 기존에 있던 그 상가를 가졌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뭔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 지하에다가 상가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60년대 그때만 해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 이제 민자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민자 유치를 하다 보면 그쪽 건설업계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도로 위에다가 상가하고 또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와, 그걸 그때 가지고 당시 아파트.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상가에는 기존에 그쪽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도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고급 아파트로 지어서 그때 한 149세대인가요? 뭐 그 정도를 분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층부터 한 15층 규모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조성이 됐고 그거는 그랬죠. 약간 그 뭐 이 복합 건물인데요. 예, 뭐 우리나라 진짜 최초의 우리나라-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세운상가가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세운상가는 이제 건축가도 이렇게 이름이 딱 남아있고 김수근 씨라고 네. 제가 한때 그 유명하신 네, 네. 그분이 했는데 이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설계를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에서 그런 자료가 아니 좀 저기 부족하더라고요. 낙원상가가. 아, 낙원상가가 예예. 어, 아 이렇게 자꾸 세운상가 낙원상가 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자꾸 딴 얘기가 나와요. 잘 짚어주세요. 지금은 이제 낙원상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냐면 예.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주상복합 아니 뭐 음. 최초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주상복합 그러니까 초창기의 예. 주상복합이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청계천 때에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음. 낙원상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예. 이게 복합 건물인데 음. 아니 이거는 이제 구상한 사람이랑 이런 게 안 남아 있다니까 예, 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합 건물을 예상한 게 아니라 그 지금 계속 쭉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 그 뭐 필요에 의해서 그쵸. 지하에 상가도 생기고 필요에 의해서 또 주거지도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었을까 그냥 상상이 되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래도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 상가 그 분들을 그 네네. 지하라든가 해서 네. 공간을 마련을 해줬다는 그렇죠. 거는 음. 요즘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7월, 9월에 저희가 재산세 그런 거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또 토지세 내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아파트 분들은 토지세가 아니라 도로세를 낸다고 그러네요. 재밌다. 저도, 네, 이번에 자료 찾으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새로운 거. 집에서 사는데 네. 도로세를 낸다. 그리고 또 여기 가보면 그 낙원 지금 저희가 상가 뭐 악기 상가로 되게 유명한데 네네. 초창기 때 거기에 보면 낙원 빌딩 해가지고 이게 좀
글자가 좀 생소한 그런 아무래도 거죠. 그 대한 뉴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글씨를 또 볼 수 낙원 있다고 빌딩.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좋을 것 예전에 같아요. 이 낙원 빌딩에 예, 예. 그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예전에는 그것도 사람이 다 그렸었는데. 네, 네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서 그냥 쓱쓱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영화관 어땠어요? 영화관 지금은 영화관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 한참 그 시절에만 해도 그때는 헐리우드 극장 해가지고 되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낙원상 가보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지금 탁골공원에 가보면 좀 그 어르신들의 많은 그 휴게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에도 그쪽에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에 모여서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바둑 장기도 드시고 뭐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헐리우드 그 대표신 뭐 김은주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좀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분이라. 그래서 노인 그런 모습을 보고는 겨울에 좀 더 좀 따뜻한 공간에서 편한 공간에서 이렇게 계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실버 영화관을 개관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실버 영화관이랑 또 뭐 시네마테크 서울아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의 그 극장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군데가 2015년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낭만극장 해가지고 두 가지 그 영화 그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전용 그 극장하고 또 낭만극장하고 해서 그쪽에 옛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또 싸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한번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람료가 2,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어디 사실 가실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마땅하게 갈 때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휴카페라든가 그래서 맞아요.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조금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참 되게 괜찮네요. 예, 맞아요. 김은주? 예. 김은주님 대표? 예. 이름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먹거리 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디제이가 있는 그 음식점하고 카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000원이 넘지 않는 그런 음식가게라고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맛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때 그래, 한번 전시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이 싸서 그런데 그래도 가보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근데 낙원상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 말고 그 옆으로 또 있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선동이랑 네. 그 운영공 사이 쪽으로 이제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2,200원이었나 3,000원이었는데 밥도 그 꼬봉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밥 많은데다가 그날은 동태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태탕도 또 한 덩어리도 아니고 두 덩어리를 큼직한 걸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찬도 저희 되게 정갈스럽게 그리고 총각김치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둥그런 쟁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또 거기에다 이렇게 받쳐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드시고 절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인삼절 했어요? 진짜 너무 절을 했어야지.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그 어르신께 너무 고맙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그래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낙원상가 하면 악기 상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그럼 악기 얘기 한번 좀 하고 지나가 볼까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맞아요. 남았으니까. 악기 상가로 된 거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만 해도 2층에서 5층 그쪽에는 다른 상가들이 막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락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예전에 70년대 트웬플 나오고 하면서 통기타 또 한참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대하고 맞물려서 여기가 악기 상가가 하나하나씩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야간 통행금지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풀리면서 82년도 풀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반문화라든가 심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악기들도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그게 좀 잘 어우러져서 악기 상가로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0년대 들어서 강남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그런 게 많이 좀 쇠퇴하고 그랬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악기라는 그런 특수한 걸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이면서 나름대로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쪽 특수하게 이렇게 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악기 상가가 됐던 거죠. 아, 그러게요.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예, 예. 아무래도 그 온라인 시장이 좀 대세라 이런 맞아요. 전문 시장이 잘 유지될까 싶기는 한데 음. 저는 사실 왜 그런지 그런 시장 들어가는 게 겁나서 잘 못 가겠는데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좀 좋은 예. 전략을 가지고 맞아요. 네,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간이 없으니 우리 한번 이제 우리 그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 예. 한번 보고 음. 우리 한번 쭉 한번 둘러볼까 봐요. 그렇죠. 그림을. 예, 예. 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음. 네. 네. 너무 급하게 왔네요. 또 그런가요? 낙원상가에서 그 공연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쪽에 보면 그림이 그, 떴어요. 예, 극장 있는데 가서 그런 생활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한번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익선동 예. 전체적인 그 지도죠. 예, 아까 네. 그쪽 입구에도 있었던 건데 저희 또 홍차님이 또 손수 저렇게 그려주시니까 저 우리가 기억에 남았던 장소들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해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네, 됐어요. 오늘은 그냥 그림을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아유, 예, 아까 저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림이 몇 개 지나갔었나요? 네. 사진만 지나갔었나? 예, 네, 저거도 아까 이선동의 봤던 골목을 건데 네, 예.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맞아요. 설명 없이 그냥 볼게요. 57분 들어갔고요. 지금 네. 58분 들어가니까 가다 보면 저기 예. 기러기 둥지라고 해서 좀 나름 독특한 데가 있어서 그림 그리기 참 좋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또 빨간 그 창문이 유난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로 돼 있고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리고 저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슈퍼 담장이 네네. 저렇게 헐려서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저기 또 랄라님이 하신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 아, 오늘 모습을 시간이 있었으면은 제가 그러게요. 그리는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음.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래야 우리 시간 되겠네요. 많을 때 맞아요. 저긴 또 우리 아까 갔던 그 카페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별짓 다 한 그림인데 네. 우리 홍차님께서 음. 더럽지만 멋있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신. 그리고 또 그 골목길을 푸른 하늘과 어울려서 저렇게 그렸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기 카페가 또 유난히 이뻤던 네, 그 쫑알쫑알쫑알쫑알 얘기하는 예, 우리 소리들이 또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서도 쫑알쫑알 우리 뭐 예. 먹을까 또 쫑알쫑알. 환전소가 또 있는데 고려 환전소라고 해서 되게 좀 옛날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저희들 지나가는 모습들도 놓치지 않고 네, 우리 그려주신 목련님 것도 있고. 그림은요. 예. 이런 익선동, 저 인사동 골목의 그 느낌이 그대로 네, 좀 그런 나오고 거하고 있죠. 참 잘 어울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 또 그 생일 파티 했던 그 카페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려봤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나무를 유난히 잘 그리는 우리 또 수쌤이 그 종묘의 담벼락과 나무를 이쁘게 해주셨고 또 서순날길 보기를 또 우리 목련님께서도 해주셨던 거. 예. 이렇게 해서 바쁘게 또 낙원상가 네, 그 위에 급하게, 아파트도 예. 있었다는 거. 정말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위에 아파트가 있네요. 네, 아마 지나가면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네. 좀 틀이 좀 이렇게 정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꺾여 있다 그렇네요. 보니까 잘 안 네. 보이는데. 예. 오늘 이렇게 저 기타, 어머나, 저 기타. 기타 맞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 또 우리 홍차. 홍차님이 예, 홍차가 저 기타를 거기 가서 샀대요. 낙원상가에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겁나서 연습하면서 그런 데서 못 예, 사. 그래서 노래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요, 저기 또 저 친구가 궁둥이 깐 줄 알았잖아요. 엉덩이 그러게요. 의자라고. 엉덩이 의자인데 너무 재밌죠. 귀엽죠. 예, 이쁜 아들 모습을 그렇게 네. 그려준 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우리 익선동하고 그 주변 둘러봤습니다. 예. 우리는 다니면서 참 재밌는데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바람이죠. 그렇죠. 예. 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을 설치하신 후에 성북마을TV, 성북소녀시대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빨리 해볼게요. 네. 뭐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우리 그럼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네. 저희 물러갈게요. 예,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시간에도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은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저희는 성북마을TV 성북소녀시대 수요일의 스케치 여행이었고요. 오늘 여행 설명의 스텔라 김성자, 영상 기술의 홍차 신혜원, 진행의 저 랄라 홍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같이 봐요. 빨리 해서 우리 11시에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조금 내용도 더 쳐주시고. 아, 노래 듣고 싶다. 좋아. 나 마지막에 이거 하니까 좋지 않니? 우리 마지막 나 오늘 녹음 안 했어. 맞습니다.